매주 화요일 여러분을 위한 상클 상담소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 이런 고민거리를 법적으로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대한민국 대표 이혼 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죠. 이인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야, 이 얼굴만 딱 봬도 워낙 또 시청자분이 친숙한 분이라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사실 따로 얘기를 안 드려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저희가 또 사례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례 늘 그렇지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방송에 맞게 민감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각색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저희 이제 연기가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들 잘 들어봐 주세요. 사연 함께 보시죠. 네, 현재 결혼 3년 차 부부인데요. 자, 이 사연은 결혼식을 준비하던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빠, 나 해외 발령 났어. 6개월짜리 발령이라서 금방 돌아오긴 하는데 우리 결혼식 준비가 좀 빠듯하네. 날짜를 좀 미뤄서 제대로 준비해서 하는 건 어때? 아니야, 준비하던 거 내가 마무리하면 되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도 많이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계획대로 하자. 나한테 맡겨. 남편이 알아서 다 준비해준 덕분에 저는 무사히 해외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결혼식 잘 치르고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1년 반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남편이 이사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갑자기 이사 왜 가? 사실 이 집 전세야. 집주인이 이사 온다고 집 좀 빼달래. 전세라니 뭔 소리야? 같이 모은 돈으로 산 거잖아. 그때 네가 한국에도 없고 바쁜 것 같아서 내가 상의를 못했는데 우리 집에 일 생겨가지고 그때 집 살 돈을 좀 썼어. 미안해. 신혼집을 사려고 함께 모았던 돈을 몰래 썼다는 남편. 화가 났지만 해명을 들어보니 시댁에 큰 일도 있었다고 하고 또 워낙 성실하고 양가에 잘하던 사람이라서 참고 일단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남편분은 대출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대출한다고 꽉 찼습니다. 아니, 당신 집값으로 보탠 돈 모은 게 아니라 대출이었어? 이 빚들은 또 뭐야? 카드는 뭐고? 당신이 모아뒀던 돈 다 어디로 갔어? 도대체 당신 뭐야? 미안, 그 주식이 잘 될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 집 사는 동안 주식 오르면 해결하려 했는데 이렇게 빨리 이사 가게 될 줄 몰랐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도대체 거짓말이 아닌 게 뭐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돈과 관련된 남편의 모든 말이 거짓이었어요. 이거 사기 결혼 아닌가요? 이 남자 이젠 더 이상 못 믿겠어요. 결혼 취소하고 싶어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서 이인철 변호사님 오셨는데 정리를 하면 이 사례자 여성분은 결혼 전에 예비 신랑이랑 본인이 반반 나눠서 내 집 마련을 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년 반 정도 결혼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남편의 큰 거짓말 2개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살던 집이 내 집이 아니라 맞다. 전셋집이었어요. 남편이 나 몰래 전세로 구한 거였어요. 그리고 둘째는 두 사람이 집값을 반씩 모았는데 이 남편이 보탠 돈은 자기가 모은 게 아니라 은행 대출을 받았던 거. 대출이었다. 변호사님, 근데 거짓말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제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계속 추궁을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시댁일이 급하니까 거기에 쓰고 남은 돈이 있는데 거기에 주식을 해가지고 좀 크게 수익을 내서 우리 신혼집에 보태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너무 이제 화가 나는데 그래도 화를 좀 꼭 참고 시부모님을 찾아간 겁니다. 이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시부모님, 이 남편이 뭐 시댁일에 급한 일에 쓰셨다는데 잘 쓰셨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 무슨 소리냐? 우린 돈 받은 게 없다.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댁에 일이 있어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줬다. 이것도 거짓말이었던 건데 이거는 뭐 돈 문제를 떠나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왜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배신감을 느꼈냐면은 연애할 때는 남편이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알뜰살뜰 모으고 그냥 그래가지고 남편을 너무 믿었던 거죠. 그래서 배신감이 너무 커서 이거는 뭐 이혼이고 뭐고 난 필요 없다. 아예 그냥 혼인 자체를 없애고 싶다. 혼인 무효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한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가 깨져서 결혼을 아예 없던 걸로 하고 싶은 사례자의 사연인데 자, 그럼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혼인 취소, 혼인 무효 뭐 이런 용어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혼이랑 또 어떻게 다른 건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혼은 잘 아시죠? 혼인한 이후에 어떤 혼인 파탄의 사유가 생기면 이혼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혼인 과정 중에 준비 과정 중에 생긴 일이잖아요. 근데 혼인 무효는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혼인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아파트 청약을 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가짜로 이제 혼인신고하는 경우 혼인무효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혼인할 생각은 있었고 둘이 사귀는 사이였는데 어떠한 그 사정을 이제 숨긴 거죠. 네. 숨긴 거나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 이제 우리 법에서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혼인 취소. 그 혼인 취소 무효가 다르군요. 네. 네. 그러니까 살해자가 신뢰가 완전히 지금 깨진 상황이잖아요. 흔히 뭐 사기 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혼인 취소면 혹시 사기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사기 있는데 결혼이란 말 쓰니까. 사기 결혼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네네. 사기 결혼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하는 거고 법적으로 사기 결혼이라는 말은 없고요. 네. 우리 형법상 사기죄는 어떠한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금전을 편취한 경우에 사기죄가 되고 네. 이 경우에 사람의 마음을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이제 상처를 준 거기 때문에 네. 형사처벌은 어렵고 다만 이제 혼인 취소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혼인 취소를 우리 법원에서 쉽게 인정을 안 해줘요. 굉장히 좀 요건이 엄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두 분은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믿음. 믿음이죠. 네. 믿음, 신뢰. 그거 말고 어떤 구체적인 조건 같은 경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의 학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뭐 경제력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그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 제가 이제 실제 상담한 사건은 뭐냐면 이거랑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남편이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려고 서류를 위조했어요.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본인이 큰 재력이 있는 것처럼 위조해가지고 이제 혼인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아예 막 서류까지 조작하고 막 이 정도는. 그렇군요. 그럼 정리하면 지금 이 살해자는 네. 그럼 어떻게 좀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나? 이혼 소송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혼인 취소 사유가 해당이 네. 돼서 취소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속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나 이혼은 안 된다. 그래서 혼인 무효나 이제 혼인 취소해달라 그렇게 하시는데 네. 혼인 무효는 안 되고 왜냐하면 어쨌든 둘이 이제 사귀는 사이였기 때문에 네. 혼인 무효는 안 되고 혼인 취소를 이제 주장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 남편이 이제 기망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우리 법에서는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증거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혼인 취소 말고 이혼을 하세요. 차라리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님 판단에는 혼인 취소 소송보다는 이 경우에는 이혼 소송으로 가는 게 좋다. 네. 그러면 보시기에는 누가 봐도 여성에게 좀 유리한 입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속였죠. 그렇죠. 이건 좀 유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유리해도요. 크게 이제 실익이 없는 게 뭐냐면 이거 재판에서 위자료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위자료 한 몇 억은 받아야겠죠, 최소한. 그렇죠. 위자료가 1,000에서 2,000 정도밖에 안 돼요.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연애할 때 미리 아셔야 되는 거예요. 혼인한 다음에 소송을 해도 권리구제가 굉장히 이게 미약하거든요. 근데 연애할 때는 보통 이제 좋은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말 사계절은 지켜봐야 된다는 말이 알겠네요. 근데 그럼 위자료는 그렇다 치고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이 집 사려고 모은 돈, 뭐 전세보증금으로 쓰인 돈이지만 이 돈의 절반은 아내가 마련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내는 당연히 이제 만약에 혼인 취소라든지 이혼할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남편한테 준 1억 5천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것도 이론과 실제 결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걸 돈을 다 썼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겠어요? 그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어떡해.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꼭 이런 남녀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꿔줄 때는 그 사람의 재력이 있는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 그 사람이 나를 속였다. 나중에 재판해야 된다 하면 반드시 먼저 하셔야 될 게 재산을 묶어두는 거예요. 그걸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하거든요. 가압류. 예,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걸 다 빼돌리면은 판결문을 받아도 판결문은 그냥 종이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재산을 미리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럼 재산 분할은 그렇고 근데 이 부부의 경우에는 빚이 있잖아요. 예. 처음에 신혼집 그 보증금 일부는 남편이 아내 몰래 이제 뭐 대출 받아서 충당한 거였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양가에 도움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양가에도 갚을 돈이 남았을 거고 이렇게 네. 빚이 있는 거는 두 사람이 같이 해결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이혼할 때 재산이 좀 남아 있으면 그나마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채무가 초과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있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그런 경우에는 아예 법원에서는 재산 분할을 인정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아내분은 신용이 좋았는데 네. 남편분은 이제 사업을 하느냐고 이제 본인의 신용이 다 이제 신용이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줬어요. 예. 근데 그 돈은 다 남편이 썼거든요. 나중에 이혼하려고 보니까 남편이 내가 왜 책임지느냐, 어머! 당신 책임져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명의로 받은 거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 원칙적으로는 은행에서는 뭐 대출을 받은 사람, 계약한 사람한테 갚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내분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이게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대법원에서는 기존의 판례를 이제 깨고 이런 경우에 남편이 책임져라고 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원칙적으로는
상대방 배우자가 대출 부탁할 때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평생 이 사람하고 잘 살 것 같으면 이 사람 위해 대출해줘도 되지만 혹시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함부로 대출을 해주면 나중에 본인이 책임질 수도 있으니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만 들으면 약간 부부간에도 뭔가 서류를 확인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이 들리는데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네. 결혼 전에 아까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좀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게 딱 좋을지 딱 팁을 좀 주신다면. 그러니까 혼인 생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미리 좀 겪어봐야 돼요. 네. 특히 이제 우리 연애할 때 영화만 보고 커피만 보면 좋은 점만 보여주잖아요. 네. 좀 싸우기도 해보시고 여행도 가보시고 이 사람 평소에 습관이 어떤지 경제적인 관념이 있는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참 잘 사는 것도 잘 헤어지는 것도 뭐 하나 쉬운 게 없고 결혼을 해도 되는 건지 망설여지고요. 상클 상담소 앞으로도 여러분의 고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인철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